요즘 아이들 바쁘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물어보면 바쁘대요. 사교육, 방과 후다 등등의 학습과 관련된 일정 때문에 놀지 못한다. 아이들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놀아야죠. 자발적이고 즐거움을 주며 그 창의성과 긴장감을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에서는 놀이가 정말 본질인 것이죠. 유의라는 것이 단순히 노는 게 아니다. 정신적인 창조 활동이다. 세종학교 가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아이들 근데 정말 이 바쁘다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놀 시간도 없고 좀 압박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윤주 씨, 요즘 아이들 바쁘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아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물어보면 바쁘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바쁘고 수업 받을 때도 바쁘고 방과 후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과외도 받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엄청 바쁘대요. 안 바쁜 아이들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교수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놀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주 씨 말씀하신 게 각종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2,45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또래 놀이,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후에 친구들과 놀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무려 38%가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 8명은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사교육, 방과 후, 기타 등등의 학습과 관련된 일정 때문에 놀지 못한다. 심지어 학교 일과 시간 내에서도 쉬는 시간에 교실에만 있는다는 학생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아이들 정말 놀 시간이 없는데 요즘엔 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유치원 입시 전쟁에 뛰어들 만큼 정말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세종시 교육청 구미숙 장학관님께서 오늘 또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구미숙 장학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구미숙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이들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놀아야죠. 아주 영학이 갓 지나서부터 입시전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놀이는 정말 삶이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그 탐구하고 배우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놀이를 통해서 또 성장도 하고 그래서 놀이가 삶인데 어른들은 그 놀이를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성인도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놀지 않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거고 그래서 놀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그 놀이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어떠한 언어, 종교, 문화,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문화적 활동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놀이는 자발적이고 즐거움을 주며 그 창의성과 긴장감을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에서는 놀이가 정말 본질인 것이죠.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놀이이고 이에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모든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좀 바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놀이 중심 교육 그 세종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한 유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종시 해밀일로에 위치한 해밀유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등원을 마친 어린이들이 각자 선택한 놀잇감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실 안은 물론 교실 밖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놀이하듯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는 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매일 하던 일상적인 놀이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은 아침에 나가서 모과나무에 있는 모과나무를 아이들이 관심 갖고 그걸 따보는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림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오면 아이들마다 놀이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모두의 놀이도 있지만 아이들의 개별의 놀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 속에서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흥미있고 재미있어하는 놀이들을 진행하고는 있었습니다. 교실과 마당이 연결돼 있어서 아이들이 안과 밖을 넘나들며 하고자 하는 활동을 선택해 놀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주제 삼아 그림도 그리고 함께 협동해서 높은 나무에 열린 열매를 직접 따보기도 하는데요. 사계절 모과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죠. 오늘 아이들이 수확한 모과입니다. 아까 친구랑 그림도 같이 그리고 모과예요. 뭐가도 땄어요? 네, 뭐가 어떤 거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유치원에 와서 그냥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선물을 함께 느끼고 햇빛도 받고 그 따뜻함도 느끼면서 그냥 그 찬바람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주는 힘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될 수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저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문을 열어서 그 자연에서 주는 선물, 장난감, 놀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교실에서 또 주는 놀이를 같이 느끼고 그래서 안과 밖의 놀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놀이는 모과를 따고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모과 속을 보고 싶고 이제 요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새로운 놀이가 진행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수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들도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활동이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수업이니 더 재밌겠죠? 모과 자르고 있어요. 떠요. 모과 자르고 있어요. 잘라보기도 했는데 먹어봤을 땐 정말 맛있었어요. 모과차 만들 거예요. 친구들이랑 맛있을 것 같아요. 모과차 만들 거예요. 엄마, 아빠? 난 보호자들. 교실 안에서의 수업도 굉장히 다양한 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행원이 돼보기도 하는데요. 와, 우리 어린이들 굉장히 진지하죠? 은행놀이요. 카드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각자 흩어져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유로움 속에서도 물론 지켜야 할 규칙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치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는 않죠. 그래서 놀이하는 가운데서도 규칙과 규율이 있는데 그거를 초반부터 저희 반의 규칙과 규율을 크게 정해놓지 않아요. 아주 작은 규칙부터. 근데 그 규칙이나 약속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정하게 돼요. 그래서 놀이를 하다 보면 놀이 속에서 갑자기 아이들끼리 의견이 충돌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약속을 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놀이 안에서의 규칙이 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큰 규칙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동할 때, 그다음에 교실에서 안전 이런 거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먼저 규칙을 알려주기보다는 놀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약속을 같이 정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규칙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키게 되겠죠. 해밀 유치원에서는 교실과 마당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물론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며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서로의 놀이를 공유하고 새로운 놀이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합동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넘나들거든요. 우리 반에서만의 놀이가 아니라 옆방하고 놀이를 공유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는 항상 요소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교실 안에서 펼쳐지는 놀이는 또 다르거든요. 또 선생님이 내 반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반 놀이와 함께 서로 즐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배움도 커지고 서로 모두의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문자 학습 공동체 속에서도 교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모두의 놀이에 대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근데 나 놀면서 다 배워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놀이에서의 장점과 놀이에서의 배움이 솔직히 학습지처럼 눈에 딱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 역량이 내재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걸 학부모님들도 스스로 느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더디 가는 아이도 빨리 가는 아이도 함께 유치원에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 여기에서의 그 따뜻한 온기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금방 잊혀지거든요. 근데 잊혀지는 가운데서도 유치원 되게 재밌었어, 참 좋았어 이런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우리 아이들. 놀이 중심 교육 속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더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읽어나가는 해민 유치원의 교육 과정 아주 즐겁게 잘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피부로 와닿는데 이게 머릿속에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윤주 씨가 봤을 땐 좀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놀자라는 말이 가장 좋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하면서 자유롭게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노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했고 바람직한 것 같고, 이렇게 놀면서 배운다는 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지 우리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장학과님, 요즘 유치원 교육, 특히 세종시 유치원 교육, 이게 놀이 형태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치원에서는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한 교육이 바로 교육과정 안에서 201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구현된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거죠.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세종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실천하면서 유치원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어떠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도 또 성인도 필요하지만 어떤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세종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실천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또 유치원 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이 안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이가 행복한 유아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깊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쉽게 한번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 예. 여러 가지 각종 연구 결과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분야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럴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추측했던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실험과 연구의 결과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놀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자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의 뇌 발달의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게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쥐들을 데리고 한 쥐는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 놓고 이런 조건을 만들고, 다른 쥐는 이제 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두 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변화 양상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1200개를 추출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양쪽 주에서 거의 한 4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차이가 있더라. 근데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는 세부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큰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사회화의 과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집에만 누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스트레스 안 풀려요. 아무래도 어른들도 발달 과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의 또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른들도 힘차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놀이에서 좀 거듭난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즐겨야 합니다. 혹시 윤주 씨, 뭐 네. 즐기시는 놀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놀이가 부족한 시대가 올 줄 알고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뭐 놀이교육 전문 지도사, 세계놀이 융합 지도사, 전통놀이 전문 강사, 뉴스포츠 지도사 이런 자격증들을 다 획득하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과 놀이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과 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도 저도 배우거든요. 어르신들의 지혜도 배우고 정말 배우고 있는데 이게 함께 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것보다 함께 놀면서 서로 협동심, 배려심 엄청 재밌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노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잘 키우려면 어른들도 뭐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좀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성인들에게도 놀이 효과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놀이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놀이의 반대말. 놀이의 반대말이요? 업무? 이놀? 그렇죠. 우리는 흔히 놀이의 반대말을 일이나 공부 이렇게 보는데 놀이의 반대말은 우울입니다. 우울. 그러니까 놀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지는 필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호모 루덴스 이거는 유희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1938년에 요한 호이징거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유희라는 것이 단순히 노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창조 활동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이를 하려면은 놀이는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경쟁이에요. 투쟁. 이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동기 유발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연, 확률 게임의 불확실성, 랜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 어른들도 도박이나 주식 이런 거에서 그런 매력을 좀 느끼는 거죠. 왜? 인간에게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요소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모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에 이제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타인을 보고 배우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놀이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런 다양한 놀이, 그러니까 잘 놀아야 되겠죠. 뭐 도박이나 무슨 음주나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놀이를 통해서 어른들도 적절한 쉼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창의적인 능력 혹은 위험 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팀 협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장학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놀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늘어나고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놀이들이 과연 놀고 재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학업 성취와도 좀 연관성이 있는가요?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참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들께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노는 상황을 보고 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놀았다고 한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다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 저렇게 하루 종일 놀아도 될까요?
내년에는 학교 들어갈 건데 저 계속 놀아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놀이는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러한 놀이 활동이 아이들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긍정적인 영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장학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안 할 거야 거의 이런 느낌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 학부모님들 조금 이제 학구열이 높으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그냥 오히려 그냥 수학 한 문제,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 앞으로 이끌어가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더 흡수하려면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부모님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31조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런 거를 조약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에 끼치는, 학업 성취에 끼치는 영향, 사회와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논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놀게 할 건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과의 관계 문제도 10세 때 사회의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청소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중2, 3학년 정도 됐을 때 학업 성취도에서 훨씬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식 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잘 놀기 위해서는 놀이나 여가 관련된 전문가를 좀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선생님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 놀이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 통합적인 어떤 이 놀이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장학관님도 자, 오늘 소감이랑 앞으로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해 나갈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종아 학교 가자 여기에 출연해서 그 유아 놀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매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놀이는 사실 유아교육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유아의 삶과 성장을 고려하여 발현성을 지향하는 아이다움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화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교원의 역할을 역량 강화로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원에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또 선생님들의 대상별, 또 생애 주기별로 연수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또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놀이 중심 교육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인 놀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학교 가자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